짠.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를 쏙 빼닮은 슈나우저 모녀와 아담하고 귀여운 자태를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 토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댁 밤 풍경이 좀 독특합니다. 슬슬 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오늘은 뭐 갖고 놀까? 장난감을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하는 아빠 집사와 토리. 사냥놀이가 제일 좋아. 아빠 집사 지휘에 맞춰 토리 열심히 노는 중인데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지친 거니? 그치? 이제 잘 시간 아닌가 싶었는데. 내가 와봐. 놀아줘야 돼. 자려고 그래. 자려고. 잠이 오는 토리를 오히려 깨우는 집사들.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지금 최대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놀이는 다 해줘서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떴었어. 녀석이 방전될 때까지 놀아야 한다. 옳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밤마다 토리가 놀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집사들. 그러다 놀 만큼 놀았다 싶으면 바로 간식 공략을 펼치는 엄마 집사. 그렇지. 맛있지. 자, 아빠가 조금씩 주세요. 자연스럽게 아빠 집사에게 간식을 넘긴 뒤 황급히 빗을 들어 털까지 비켜줍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토리 녀석의 꿀잠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이제 토리도 집사님들도 잘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놀 거야? 된 거 같은데? 우리도 자자 이제. 내일 출근해야지. 그럴까? 토리야 이제 엄마 아빠 가서 자도 돼. 토리도 나 잘 거야? 먼저 자겠다. 마음껏 놀고 실컷 먹었으니 꿈나라로 가는 건 당연지사. 녀석이 잠이 들자 집사들도 그제야 침실로 향합니다. 고요해진 집안. 고단한 하루였다. 우리도 잔다게. 모두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요. 그런데 어머 깜짝이야. 토리 너 안 자고 있었어? 그리곤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토리가 갑자기 방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 건데요. 토리야, 너 갑자기 왜 우는 거니? 목청이 터지게 우는 토리 때문에 집사도 잠에서 깬 듯합니다. 또 운다. 이쯤 되면 지칠만도 한데 울음은 멈출 생각을 않고 결국 아빠 집사가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데요. 또 울기 시작했어. 자기 전에 실컷 놀아주고 먹이고 빗질까지 해준 건 토리가 푹 자길, 제발 울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데. 핫토리. 그만 좀 울어라. 잠 좀 자자. 너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 잠을. 아빠 집사의 한탄에도 소용없습니다. 이번엔 엄마 집사가 나가보는데요. 엄마 집사가 안아주자 울음을 뚝 그친 토리. 아이고, 녀석 엄마 품이 그리웠던 거구나. 엄마 옆에 누워서 같이 잘게 토리랑. 그런데 그때 아파. 노는 게 아니고 자야지 토리야. 기껏 나와준 엄마 집사의 머리를 물기 시작하는 토리. 아야. 아파. 앞발 뒷발 모두 사용해서 엄마를 깨물고 또 깨뭅니다. 왜 엄마 머리를 뜯어 물고? 아야. 아파. 아니, 엄마 아빠 잠 다 깨워놓고 달래서 재워보려는데 물어대고 또 떼놓고 들어가면 밤새 운다는 토리. 응? 어떡할 거야?
안 보이면 저희가 또 다시 들어가면 다시 와달라고 울고 밤에는. 오늘도 엄마 집사는 편안한 잠, 상쾌한 아침은 이미 포기한 상태. 도대체 뭘 원하는 거니 토리야? 처음에 집에 왔을 때도 약간 헛피스를 해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는데 거의 일주일을 같이 옆에서 자면서 보살폈거든요. 같이 자면서 애들이랑은 분리시켜 놓고. 유독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집사들은 토리를 더욱 챙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누구보다 기운 넘치는 고양이로 자라났습니다. 울기 시작한 거는 8월 말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울기 시작할 때는 그냥 야옹야옹야옹 정도여서 그냥 어떻게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심각하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잠깐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장기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격동의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집사 부부. 안 돼. 엄마 갔다 올게. 얼른 들어가 있다. 알겠지? 엄마 문 닫는다. 응? 집 지키고 있다. 우리 엄마 갔다 올게. 들어가 있다. 집사들이 눈에 안 보이면 혹시 지난밤처럼 다시 토리의 울음이 터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울기는커녕 조용히 식사를 하는 녀석. 한참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난 뒤엔 신나게 상자 뜯기 바쁜데요. 밤에는 울기만 하던 토리가 집사들이 없을 땐 세상 가장 평범한 양이로 변신! 다 놀았으면 토리는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데요. 어라, 토리야. 어머, 너 자는 거니? 간밤에 집사들 다 선잠자게 해놓고 녀석 태평하게 낮잠을 청하는가 했는데 자고 또 자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아주 대자로 뻗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집사님들 험난한 밤 예약인가요? 해가 지자 녀석 100% 충전! 지금부터 신나게 또 놀 거다옹. 우리야. 이 소리는? 집사들이 퇴근했다는 소리. 엄마 뽀뽀. 돌아오자마자 토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난다는 엄마 집사. 잠 못 자게 하는데도 그렇게 예쁘세요? 집사들의 퇴근에 같이 신난 강아지들. 그 기쁨을 토리와 나누고 싶은 모양인데요. 토리는 영 귀찮은 듯. 대꾸도 없이 녀석 전용 의자에 앉아 엄마 집사를 바라봅니다. 엄마야,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그리고는 마치 강아지처럼 엄마 집사를 졸졸 쫓아다니는데요. 엄마 집사가 가는 곳엔 언제나 토리가 따릅니다. 토리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집안일하는 엄마 집사 옆에 딱 붙어있는 토리. 아직도 할 일이 많냐옹? 토리야. 토리가 뭐 빨래 꺼내주려고 들어갔어? 응? 뭐해? 토리야 일로 와. 빨리 나오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토리 빨래 다 됐네. 아잉. 난 다른 걸 원한다옹. 자기는 이제 낮에 푹 잤으면서 이제 나랑 놀자 이런 건지 집안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토리 눈에는 더 신기한 걸 많이 하니까 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신기해서. 토리 이제 엄마 빨래 다 했어. 빨리 나와. 이럴 때마다 찬밥 신세가 된다는 아빠 집사. 저랑 애들이랑 놀 때도 토리는 엄마만. 거의 저한테는 안 오죠.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전 또 애들이랑 놀면 되니까 얘네들이랑. 그래도 좀 서운해 보이는데요. 토리 잠재우기 특급 작전.
엄마 바라기 특징을 활용 최대한 움직이게 하라. 하지만 이 작전에 맹점이 있다면 엄마 집사도 화장실 갈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 아이고 녀석 그새 또 재충전됐습니다. 언제 나오는 거냐옹? 토리야 왜 거기서 뭐해? 응? 왜 그래? 토리야 여기 이제 물 이렇게 튈 텐데 여기 있으면? 응? 토리 물 맞아도 돼? 왜 왔어? 구경하러 왔어 토리? 토리 목욕할까? 토리 여기 있으면 목욕할 거예요. 엄마 집사의 폭풍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젠 자리까지 잡고 앉았는데요. 토리가 쉬면 안 되는데 집사 욕실 청소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끝내고 맙니다. 어젯밤 악몽을 반복할 수 없다. 오늘은 최첨단 장난감까지 동원해 보는데요. 넌 어느 별에서 왔냐옹? 자꾸 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툭툭 건드리며 노는 토리. 오, 관심 끌기 성공인가요? 다음은 비장의 간식 뺏는 장난감. 하지만 웬걸 토리보다 장난감이 더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별로 재미없다냥.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역시나 긴 밤이 예상됩니다. 또 자꾸 울면 땀많이 가진다. 애 방에 가두지 마. 애기가 몰라서 우는 건데 다른 거 필요한가 봐봐. 혼자 가둬놓으면 더 울지 무서운데. 아 자기가 다시 좀 봐줘.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 진짜. 그렇지만 엄마 집사도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자기 위해 귀마개까지 껴보는데요. 아빠 집사한테 혼도 나고 엄마 집사는 전날 밤처럼 나와주지 않자 속상했는지 옆방 캣타워에서 우는 토리. 매일 서로가 힘들고 지치는 밤을 보낼 수만은 없을 텐데요. 잠을 많이 못 자고 시작하고 하니까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이제 직장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토리가 저희한테 무엇을 원해서 우는 건지, 그래서 뭘 해줘야 될까, 근데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도 동물이니까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이렇게 훈육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대체 토리는 밤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토리의 울음은 멈출 수 있는 걸까요? 그 문제를 풀어줄 해결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토리의 울음 멈출 수 있을까요? 근데 토리보다 강아지 친구들이 역시나 먼저 보이네요. 네. 오, 강아지 친구들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 강아지는 강아지답네요. 토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토리는 안에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있다 토리야. 오 너가 토리구나. 안녕. 처음 보는 미아홍철 쌤 앞에서도 여유를 보이는 토리. 사람한테도 되게 호의적인데요. 네, 그리고 별로 오, 낯가림이 시크하고. 없어요. 네, 냄새도 그냥 쓱 맡고 전혀 긴장한 거 없이 꼬리 세우고 가는 거 보니까 네. 자신감도 많고. 난 사람을 좋아하는 양이다옹. 일단은 이제 토리가 우는 모습을 조금 보고 어떤 상황에 어떤 소리를 내면서 우는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좀 우는 모습을 좀 볼까요? 미아홍철 쌤이 화면 속 토리의 말, 아니 울음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 방금 울음소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되게 높은 음으로 뭐 이를테면 야옹 이런 기본 음이고, 뒤쪽은 약간 혀를 굴리듯이 르릉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이톤으로 소리를 올리면서 소리를 낼 때는 어디 있어? 뭐 해? 나 좀 봐줘? 또는 뭐 먹을 것 좀 줄래? 라는 이런 기본 의사 표현이고, 약간 혀를 굴리듯이 아르릉거리는 이 소리로 내는 소리는 이제 트윌링이라는 기본적인 그 소리의 이제 변형들인데, 형제 고양이, 형제 자매 고양이끼리 소리를 낼 때는 뭐 놀자 라는 의미,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엄마한테 이제 소리를 낼 때는 엄마 나 뭐 좀 해줘, 이런 이제 의미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지금 그 안방 앞인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를 듣는 대상이 보호자분을 향한 게 맞죠. 토리의 울음소리를 종합해보면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나랑 놀자 라는 뜻이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토리는 엄마 집사가 나오면 막상 잠은 안 자고 깨물기만 했던 이유는 뭔가요?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지금? 원래 고양이들이 처음에 놀이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고양이들이랑 접근해서 뒷다리 같은 데를 살짝 깨물어요. 놀자고. 엄마를 단순히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가 아니라 엄마 나 지금 에너지 넘쳐. 나 엄청 놀고 싶어. 놀아줘야지. 왜 안 놀아주는 거야? 라는 의미가 틀림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씹는 모습도 있네. 이갈이는 지금 거의 다 끝날 시기는 맞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그래요? 이거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변에 보이는 딱딱한 물건들을 씹기까지 한다는 토리. 위험해 보이기만 하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양이들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다 소모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뭔가를 자꾸 딱딱한 거를 물어뜯는 형태로 이상행동? 일종의 이제 이상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래 고양이들에 비해서도 기운이 많이 넘친다는 토리. 그래서 밤마다 넘쳐 흐르는 체력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엄마만 찾는 게 아니에요. 엄마 놀자! 라고 했을 때 보호자분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해주시나요? 저희가 안 자고 계속 놀아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제 내일 놀아줄게 또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이제 장난감을 주고 또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또.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맹점이에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이제 단독놀이 되게 잘 실증을 내고 그리고 지속성이 없고 에너지 소모적인 면에 있어서 그 에너지 소모량이 크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토리가 낮에 자고 밤에 울었던 거군요. 이런 종류는 어떤가 좀 볼까? 먼저 사냥놀이의 정석이 어떤 건지 시범을 보이는 미야옹 찰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지형집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사님이 막 너무 열심히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결국은 고양이 입장에서 얼마나 실감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면서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느냐. 토리는 사람으로 치면 혈기가 왕성한 캐초딩인데요. 그 기운을 전부 빼주기에 집사들의 놀이 방법은 3, 4세 꼬꼬마 놀이 방법이었던 것. 그래서 캣타워와 같은 수직 공간을 활용해 놀아줘야 합니다. 집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양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양이의 체력 소모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사냥을 하는 이유는 뭐죠?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먹는 거를 마지막에 꼭 제공을 해줘야 돼요. 3분의 1의 사료 자체를 이런 부분에다 사료를 조금씩 숨겨놓는 형태로, 되게 집안 곳곳에다 사료를 소량씩 숨겨놓는 형태로. 그럼 찾아 먹을 수 있나요? 귀신같이 없어져 있어요. 배고프면 원래 고양이들은 길에서 사냥도 하고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산에서. 간식을 제공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사냥할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보물찾기 하면서 먹을 거거든요. 양옆에 그냥 접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식이나 사료도 괜찮아요. 조금 일부러 그냥 소량만 이렇게 넣어놔요. 또 입구만 살짝 좁게. 먼저 토리에게 보물에 대해 인식시켜 줄 건데요. 근데 오호, 토리가 간식 냄새를 맡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캣타워 위에 보물을 살짝 올려놓을 건데요. 호기심을 갖고 바로 출동하는 토리. 보물이 이동할 때마다 집중하고 따라가는데요. 이런 데 위치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 결국 나름 사냥 성공. 방법 찾았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은 거예요. 성공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숙제. 39짜리 계란판 속 간식을 찾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립심도 또 길러줘요. 스스로가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칭찬은 안 해줘도 되나요? 오, 배고픈 걸 자기가 채웠기 때문에 칭찬까지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먹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사냥에 성공해서 너무 좋아. 생각 이상으로 보물찾기에 관심을 보이는 토리. 집중력도 좋아서 성취감도 2배로 상승하는 것 같네요. 그럼 토리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놀아주면 바로 안 우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장에 이게 완전히 딱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적어도 1달 정도의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에 속어 폭발이라는 게 옵니다. 오히려 더 때를 심하게 쓰는 상황. 울 때 나와서 보는 거가 최악이에요. 그럼 개선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것만 꼭 명심하시면 돼요. 오늘 배운 놀이가 더 신난다옹.